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강점 기반 사례 관리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 이경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강점 기반 사례 관리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실천, 또 사례 관리의 성과와 목적,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우리의 실천과 사례 관리에 참여할 때 그들이 원했던 목적과 성과는 과연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강점 기반 사례 관리에서의 목적은 사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서 환경과 클라이언트 인파워먼트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 방향이 사례 관리자 중심에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서 욕구 기반 맞춤형 지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례 관리도 그렇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몇 가지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클라이언트를 대상자라고 부르시나요? 아니면 당사자라고 부르시나요? 이용인이라고 부르시나요? 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사례 관리자라는 말보다는 실천가 또는 사회복지사라는 말을 주로 쓸 것이고, 대상자라는 용어보다는 당사자 또는 그냥 클라이언트라고 용어를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례 관리자라는 말, 사례 관리라는 말 자체가, 이 용어 자체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그 인간, 클라이언트 체계, 사람을 갖다가 어떤 사례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 말 자체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존엄을 우리가 존중해 줄 때, 또 클라이언트가 우리의 존엄을 존중해 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라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라뽀가 형성이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안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거칠애를 한다거나 체면치레를 할 필요 없이 나의 참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취약한 모습까지도 드러내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삶에서 왔던 내가 노력한 부분, 나의 강점, 회복력을 발견해내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이걸 자각하게 되면서 자기 인생에서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든가 인파워먼트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점 관점이 결국 나온 것인데, 우리 앞에서 강점 관점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구성주의, 구성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웨이기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자연적인 힘이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사인 실천가가 이 잠재력을 지지하면 긍정적인 성장을 한다가 아니라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가능성이 강화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잘 보세요. 왜 긍정적인 성장을 한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성장을 할지 안 할지의 선택, 성장을 할지 안 할지 여부는 당연히 우리가 아니라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점 관점에서 얘기하는 실천의 목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인파워먼트고 희망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점 기반 대화를 뒤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결국 당사자인 클라이언트의 견딤, 그리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 이런 변화와 성장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대화가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함께하는 대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때까지 나는 실패자야.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어. 그래서 사례관리를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기존의 자기 인식에 대한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아, 내가 진짜 이렇게 견뎌왔는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가? 내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던가?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모든 이 사람을 만나서 원조 전문가들이 왜 문제가 있었느냐,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 무엇이 결핍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서는 이렇게 견디셨군요. 이렇게 더 이상 더 나빠지지 않으셨군요. 이렇게 애쓰고 계시네요. 이렇게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해주는 실천가, 사례관리자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가? 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 나는 이때까지 문제야. 나는 이때까지 정말 사회적으로 낙오된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에서 나도 괜찮겠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결국은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효능감과 안정감이 촉진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자기 효능감이 중요한 이유는 뭐죠? 네,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면 나도 한번 시도해 볼까? 바로 자기 효능감은 변화를 위한 동기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강점 기반 대화를 통해서 실천가 사례관리자는 당사자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알지 못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대화를 충분히 들으면서 클라이언트와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양한 강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강점 기반 사례관리에서는 상담, 면담 이런 말보다는 대화라는 말을 주로 쓰게 됩니다.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죠. 왜 상담, 면담이란 말보다 대화라는 말을 더 쓸까요? 그렇죠.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끌어가는 약간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점 기반 사례관리에서는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을 지향하고 그래서 주도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상담이란 말보다는 대화라는 말을 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화, 우리의 무기 중 하나죠. 우리가 주로 클라이언트들과 대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우리가 같은 얘기들이 나와요. 주로 문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하는지 또 우리가 주로 클라이언트와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주제는 어떠한지 정말 이 대화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은 우리 사회복지사인 실천가들이 본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공감이죠. 네, 공감은 나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나의 자아를 잠시 접어두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그런 자세가 공감이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논쟁을 피하는 겁니다. 대부분 인식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약간 저항을 보이는 당사자들이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이런 거 하라고 저한테 강요할 거잖아요. 또 저한테 오늘 이런 거 제안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하나의 저항의 사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알잖아요.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누구 씨도.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딱 저항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논쟁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동기면담에서 저항과 함께 구르기라는 건 뭐냐면 이런 미끼를 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제가 금연하라고 강요할 거라고 생각하셨군요. 이렇게 일단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을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오롯이 선생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지요. 그리고 개인의 통제력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강요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굉장히 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당사자를 온전히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당사자의 마음을 살펴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자신이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죠.
굉장히 새로운 반응이에요. 그럼 그 반응에 대해서 놀랍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의 이런 불편한 마음까지도 이해를 해주는구나. 예, 굉장히 오히려 관계는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편안해지면 오히려 릴렉스가 되면서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 효능감을 지지하기 위한 우리의 촉진 방법들이 들어가야 되죠. 인정과 기대, 그 다음에 당사자의 경험에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거, 아까 앞에서 훈이시 케이스처럼요.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의 작은 성공의 경험을 탐색해서 내가 이런 경험도 했구나. 그때도 내가 이렇게 시도했고 이런 좋은 결과도 있었으니까 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동기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그 당사자들, 클라이언트들은 정말 무기력하고 의존적이고 문제를 답습하고 해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죠. 근데 저들과 내가 강점 기반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좀 관점을 한 번만 더 전환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들이 무기력하고 의존적이고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문제 상황에서도 견디고 있는 모습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위가 움직인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바위는 움직일까요? 그렇죠. 바위는 지금 그냥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몇백 년에 걸쳐서 이 바위는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클라이언트는 그냥 거기에 고정화돼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들도 뭔가를 지금 견디고 있는 거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딘 변화 또한 불변이 아님을 선생님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 중에 정말 직선으로 계속 성장 궤도를 달리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성장 가도를 막 직선으로 확 올라가는 사람은 별로 없죠. 우리가 이제 성장에 있어서 그런 얘기 합니다. 계단식 성장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성장합니다. 그랬다가 멈추죠. 또, 답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또 점프하죠. 그러다가 또 멈춰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점프합니다. 이렇게 계단식 성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나선형적인 성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선형 뭐죠? 처음에 시작해서 뭔가 전진해요. 그러다가 다시 후퇴합니다. 그러다가 또 전진합니다. 후퇴합니다. 이렇게 나선형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를 잘 보시면 뭔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처음 스타트점하고 그 다음에 나아간 점을 보면 확실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답습하고 답답하고 하지만 그들도 그들만의 방법으로 각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오해했음을 알았을 때 당황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순수한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다시 알아보려는 노력,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장을 믿고 지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강점 기반 실천, 강점 기반 사례 관리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위기도 또 봉착하겠죠. 네, 그러나 위기는 뭐죠? 위기나 역경은 또 하나의 성장의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경이나 위기 상황에서 내가 또 감당해야 되는 불안, 이 불안을 견디고 이겨내려는 각오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강점 기반 사례 관리를 잘 적용하셔서 정말 의미 있는 사회복지사, 의미 있는 실천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